타나카 라이조 제독이 지휘하는 수송과 호위를 맡은 구축함 11척이 쇼틀랜드 기지를 출발한 것은 1942년 12월 11일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1일에 수송에 앞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송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니만큼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축함들은 오후 7시가 넘은 시각 중간 정도 거리에서 미군 항공대를 만났으나 무사히 통과하고 다시 과달카날로 항진을 계속해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해안에 도달합니다. 타나카 제독의 구축함 부대는 한밤중에 카민보만 부근까지 다가와서 식량이 담긴 드럼통 약 1200개를 바다에 투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임무를 마친 일본 구축함 부대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12월 12일 오전 1시 15분. 이때 일본군 통신 해독을 통해서 드럼통 투입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고 있던 미군 어뢰정 PT-37, 40, 48이 나타납니다. 이 어뢰정들은 일본 구축함들을 향해 전부 어뢰를 발사하고 그중 하나가 타나카 제독이 탑승하고 있던 기함 테루즈키에 명중합니다. 테루즈키는 이때 수송을 맡은 구축함 6척 바깥에 포진한 경계대 5척에 속해 있었습니다. 미군 어뢰정이 쏜 어뢰 한 발 또는 기록에 따라 2발이 테루즈키의 좌현 뒷부분에 명중해서 프로펠러와 키를 박살낸 다음에 연료 탱크에 화재를 일으켰고 최후방 포탑의 탄약고도 폭발해 이 충격으로 타나카 제독도 선체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뢰 명중 약 30분 후부터 다른 구축함들이 승조원 대피 작업을 시작했고 발에 부상을 입은 타나카 제독과 지휘부가 구축함 나가나미로 옮겨 탔습니다. 테루즈키의 피해는 복구 불가능이어서 결국 자침 결정이 내려지고 12월 12일 오전 4시 40분 침몰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다른 구축함에 옮겨 타기도 하고 보트를 이용해 과달카날에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테루즈키가 침몰하기 전 테루즈키의 명중한 어뢰 소리를 듣고 PT-44와 PT-114가 인근 해역으로 왔으나 PT-44가 불타는 테루즈키 옆으로 너무 접근했다가 위치를 노출시켜 다른 일본 구축함의 5인치 2발을 맞고 바로 침몰해 승조원 11명 중 2명만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새벽까지 전부 물러갔습니다. 이날 일본 구축함들이 바다에 떨어뜨린 드럼통 1200개 중에서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겨우 220개만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럼통 220개에 담긴 식량은 당시 과달카날의 일본군이 배급량을 정량의 2분의 1로 줄였을 때 약 3일분의 식량에 해당했습니다. 이 정도 식량을 전달하는데 구축함 한 척을 또 잃은 것입니다. 테루즈키는 1940년대 중반부터 착공을 시작한 일본 최신의 아키즈키급 구축함의 2번 함으로 1년 9개월 동안 건조하고 취역한 지 3개월 13일 만에 침몰했습니다. 동형 구축함의 3번, 4번 함이 12월 29일에 취역하게 되는데 1943년과 44년 일본 구축함 건조 계획이 20여 척에 지나지 않아서 일본으로서는 구축함 한 척이 아쉬웠는데 또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11월 12일에 시작된 과달카날 해전부터 지금 정확히 한 달이 된 시점까지 일본은 구축함 5척 상실에 한 척 대파를 당해서 그야말로 한계에 도달한 일본의 구축함 수송은 1942년에는 결국 이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1942년 12월 12일) 당시 도쿄에서는 쿠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참모가 이미 과달카날 철수로 가닥을 잡은 연합함대의 뜻을 육해군 통수부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쿠로시마 참모는 연합함대에 전문을 보내 육군의 참모본부 역할을 하는 해군 군령부는 철수에 완전 동의하고 앞에 나왔던 여러 사건을 겪은 육군 내부도 과달카날 철수 필요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토조에게 욕설을 퍼붓다 해임된 타나카 작전부장 후임으로 만주에 있던 아야베 키츠주 육군소장이 임명돼 12월 14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바로 휘하 참모들로부터 과달카날 철수 논의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습니다. (12월 17일에는) 육군에서도 고위급 참모들을 남태평양으로 보내 현지의 실정을 살펴보게 합니다. 파견된 참모들은 새로 참모본부 작전과장이 된 사나다 조이치로 대좌를 포함했는데 과달카날이 가까운 라바울의 일본군 기지로 가기 전에 먼저 해군 연합함대 사령부가 있는 투르쿠 기지로 가서 해군 지휘부를 만납니다.
트루크 기지에서 연합함대의 분위기를 파악한 사나다 대좌는 여러 메모를 남기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육군 입장에서 본 해군은 과달카날에 대해 매우 무력한 모습이었고 과달카날의 육군에 해군이 구축함 수송을 계속할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어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과달카날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나다 대좌는 과달카날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모로 마무리합니다. 일본 육군 참모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 라바울에 도착합니다. 이때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의 일본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8방명군에서는 과달카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으나 도쿄에서 말이 없는데 제8방명군이 먼저 철수 의견을 꺼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라바울에서도 과달카날 철수 작전 계획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구축함 20척을 동원해 3번에 걸쳐 병사들을 과달카날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구축함 20척이 한 번 올 때마다 2척씩 미군에 손실된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수송에서 한 척에 500명씩 2척을 잃고 총 18척에 합계 9,000명, 두 번째 수송에서 2척을 더 잃어서 총 16척에 500명씩 합계 8,000명, 세 번째 수송에서 또 구축함 2척을 더 잃어서 총 14척에 500명씩 합계 7,000명, 이렇게 3번의 수송으로 총 24,000명을 과달카날에서 퇴각시켜 작전을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과달카날 퇴각은 남태평양의 일본 구축함들을 거의 전부 쏟아넣는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라바울의 육해군 참모들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라바울의 육군에서도 과달카날 포기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라바울에 들어온 육군 지휘부 참모들은 일단 여러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것이 도쿄에서 라바울까지 출장을 온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본부 작전과장 사나다 대좌는 제8방명군 참모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과달카날 전투에 대한 라바울 육군 참모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서 참모들은 과달카날 탈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동시에 참모로서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을 서두에 꺼냅니다. 당시 라바울의 제8방명군에서는 일본 육군이 대부분 그랬듯이 특유의 무사도적 정신이기에 퇴각하거나 퇴각하자고 하면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보장되자 다들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인데요. 이 중 어느 참모는 지휘부가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체면만 차리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면서 자기 자신은 버리고 대국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마무라 히토시 육군 제8방명군 사령장관도 과달카날 탈환은 어렵게 됐다면서 육군 지휘부에서 해군과의 관계를 생각해 대국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선에서 대놓고 철수하자고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은 일본 육군 총지휘부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나다 대좌와 참모진은 12월 23일까지 라바울에 머물다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사나다 참모진은 12월 23일 트루크 기지에 도착해 야마모토 사령장관 등을 만나지만 과달카날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의례적인 대화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인 연합함대의 쿠로시마 카메토 대좌를 만난 자리에서는 관련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던 사나다 참모진의 일원이었던 세지마 류조 소좌에 의하면 마치 선문답과 같은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고 이후 쿠로시마 참모가 사나다 참모의 손을 꼭 잡으며 동감이다. 그걸로 하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자료에는 이를 두 사람 간의 이심전심으로 표현하고 있고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하면서도 과달카날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의 뜻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기록으로 전한 참모본부 작전과 참모 세지마 류조 소자는 1911년생으로 당시 31살이었고 육군사관학교 44기 차석 졸업, 육군대학교 51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다음 날인 1942년 12월 24일 사나다 참모진은 트루크를 출발해 사이판에 도착해서 사나다, 세지마 및
동행한 다른 참모가 모여 과달카날 철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12월 25일 사나다 참모진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참모진은 과달카날 철수 방침을 곧 육해군 수뇌부에 전달해야 하는데 수뇌부가 참모진의 결정사항을 들으면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나다 참모진이 도착한 당일인 25일 밤 먼저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서 바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스기야마 육군 참모총장, 타나베 참모차장과 아야베 작전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심야회의에서 사나다 작전과장은 전략 전환, 즉 과달카날 포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육군 수뇌부의 결단을 역설했습니다. 사나다 대좌는 자신의 보고가 상당히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육군 수뇌부는 과달카날 철수 제안에 전부 동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총장은 차라리 한시름 놓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나다 대좌가 남태평양에 가 있던 12월 19일 후쿠토메 시게루 해군 작전부장이 아야베 육군 작전부장을 방문해서 해군이 겪고 있는 고충과 과달카날 철수에 대한 해군 측의 입장을 이미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2월 26일 사나다 참모진은 해군을 방문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육군 참모총장 격인 나가노 오사미 군령부 총장과 후쿠토메 작전부장 등 해군 수뇌부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후쿠토메 작전부장은 이전에 언급한 대로 육군의 아야베 작전부장을 만나 해군이 과달카날 육군 철수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섬에 버리려고 한다는 소문에 오해를 풀고 철수 작전과 그동안의 보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 철수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과달카날 철수와 남태평양에서의 새로운 방어선 결정을 위한 육해군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1942년 12월 27일부터) 열린 육해군 합동회의에서는 과달카날이 미군 수중에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의 인근에서의 새로운 방어선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원래 육군의 사나다 대좌와 세지마 소자는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과 뉴 아일랜드 섬만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육군 수뇌부는 중부 솔로몬 제도의 문다와 콜롬방가라 섬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과달카날처럼 보급이 어려울 것이 명백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현재 장악하고 있는 솔로몬 제도 북부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군은 육군과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해군은 미군 항공전력으로부터 라바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방어선을 최대한 남쪽으로 가져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군과 해군의 절충안으로 과달카날 바로 앞에 있는 뉴 조지아 섬과 산타 이자벨 섬은 해군이 방어를 맡고 그 이북의 방어는 육군이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육해군 합동회의가 끝난 것이 1942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향후 방향에 대해 결론이 나기 하루 전인 12월 28일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12월 28일) 사나다 대좌는 스기야마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28일 스기야마 육군 참모총장은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과 함께 황거에 들어가서 이후 태평양 전쟁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히로히토는 시종 무관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8일 육해군의 양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솔로몬 지역 전황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과달카날 철수 여부에 대해 확실히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과달카날 철수 여부에 대한 보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달카날 이후에 어떻게 적을 굴복시킬 것인지가 알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태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대본영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고 본인은 언제가 되더라도 출석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3년 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본영 회의가 1942년 12월 31일로 당겨집니다. 대본영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차장, 해군 군령부 총장과 차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이 출석하고 육해군 작전부장과 작전과장들도 추가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2년 12월 31일 오후 2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과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참모총장은 4개월 전부터 시작된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유감스럽지만 중지하고 1월 하순부터 2월 상순에 걸쳐 과달카날 주둔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섬과 산타 이자벨 섬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 그리고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동부 뉴기니의 향후 작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보고를 합니다. 또한 이런 보고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육해군이 협동해서 전황을 타개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히로히토는 육해군이 협동해서 이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고 보고 내용을 결재했습니다. 이렇게 1942년 12월 31일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히로히토는 과달카날에서 싸운 장병들을 격려하는 칙어를 다시 내리지만 일반에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육해군 총장들의 의견에 따라 라바울의 제8방병군과 연합함대 사령장관들에게만 1943년 1월 4일 칙어를 내립니다.